경제신문 챙겨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머니투데이 일면 기사 삼성전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네요. 위기 때 투자하는 이재용식의 초격차 전략,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나온 김에 삼성전자 볼까요? 다음 화면 보시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은 5G 장비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원래 2018년에는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였는데요. 작년에 23%로 뛰면서 화웨이, 에릭슨에 이어서 3위 기업으로 올라선 장비 시장에서 큰 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5G 좀 볼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5G에 투자를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막대한 자금 투입한다고 하니까 5G를 볼 수밖에 없는 요즘이거든요. 네, 네. 이 이야기도 좀 다뤄주시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특히 주목되는 거는 그동안 악재로 작용했었던 30% 캡 룰 적용 없던 일로 하기로 10개월 만에 철회해서 이제 주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이제 좋은 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이제 기존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5G인데, 특히 탑픽은 RFHIC. 오늘 섹터 내에서 가장 좋아요. 예, 더불어서 뭐 KMW라든가 KMW라든가 뭐 예.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을 더불어서 말씀을 또 드렸죠. 그래서 이 5G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장비가 상당히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약간의 지원도 간접적으로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화웨이의 어떤 시장 점유율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5G가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5G 산업에 대해서 6,500억 원의 투자를 한다.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그동안 이제 B2C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B2C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 5G 쪽에서 승부수가 나는 것은 B2B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통신 3사가 SK 하이닉스나 뭐 현대 중공업 그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 집중을 하면서 B2B 쪽에 승부가 난다고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에서 시총 30% 캡 상한제 제도 폐지 가능성 뭐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제부터인가요? 뉴스플로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1분기 실적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1분기로만 좀 약하고 그거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병 치료제가 곧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이 중국의 이제 반도체 시장이 더 좋아지고 우리도 반도체 쪽에서 더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섹터는 반도체, 5G, 약합니다.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예, 전기차 네네. 배터리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삼성전자하고 그러면 5G 장비주는 네. 둘 다 괜찮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억해보도록 하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간밤 국제 유가가 급반등을 하면서 이제 유가 전쟁 종식되나라는 관점인데요. 글쎄요, 볼게요. 참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식 석상의 발언도 아니고 트윗 한마디 때문에 유가가 네. 움직였는데요. 네. 유가 증산 끝날 것이다.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네. 이야기였는데, 사실 진위 여부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네, 있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사우디가 그 오펙 플러스의 긴급 회의를 요청하면서 진짜 뭔가 있나라는 이야기가 네. 들려서요. 유가 네. 이제 좀 괜찮을까요? 안정세 찾아갈까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제가 예. 기존부터 계속해서 우리 코너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을 보실 때 좀 정리를 해서 보십자고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은 시장에 돈을 공급한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살짝 잊으셔도 됩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부정적인 측면, 관전 포인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왔습니다. 그죠? 유가 전쟁 종식이 되나 퀘스천 마크 나왔습니다. 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좀 급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예. 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며칠 이내에 감산이 된 합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이 부분이 만약에 잘 넘어간다면 예.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나왔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하나씩, 부정적인 거에서 하나씩 긍정적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안 좋은 걸 생각하시면서 현 시장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반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트레이딩 관점이네요. 중장기에 긍정적인 사인은 아직 아니시고. 네. 예. 아마 이 셰일가스 뽑아낸 그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유가는 어느 정도는 하방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켜봐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 찍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중국 공장에서 막춤 췄던 게 그림에서는 아직도 그 눈에 선한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를 만나면서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망가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공장도 문 닫고 판매되겠어라는 관점인데요. 이게 네. 웬걸요? 생각보다 1분기에 잘 나갔습니다. 1분기 판매가 40% 급증했다는 소식, 그리고 생산량도 크게 늘었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급등을 했는데요. 네. 18%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 쪽에서도 이제 기대감이 되고 있는 게, 보조금 원래 올해 연말까지가 끝이었는데 이거 2년 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네. 전기차 더 잘 나갈까요? 일단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LG화학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 중국의 보조금 폐지, 이 부분이 우리 국내 배터리 3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예. 했는데 보조금 지급을 2년 더 연장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중국의 업체들이 유리하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불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배터리 제품이 중국의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면 원가가 낮아집니다. 그죠? 우리 거는 비싸지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현재 기사 플로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플로상에서 보면은 유럽의 환경 규제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가 주목받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해서 환경 규제 완화를 너무 타이트하게, 강화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좀 완화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점 이상이 되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또 기타 첨보라든가 또 많이 있죠, 그죠? 이런 종목들 주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긴 관점에서 큰 시간차를 두고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만약에 대응하신다면은 현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큰 호재로 보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약간 그죠, 흔들리는 좀 볼게요. 부분.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짧게 보는 전략, 2차 전지 관련주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수급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기 시작해요. 규모는 크진 않은데요. 지수 쪽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네. 셀트리온 네. 담아가고 있고요. 우리 2차 전지 탑픽 RFHIC 담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결제도 있고, 요즘 KINX가 신고가 계속 달리고 있어서 이것도 주목이 되고요. 네네. 어떤 부분에 주목해 볼 수 예, 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쪽에서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가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그리고 이렇게 삼성 SDI,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테마색의 블락딜 6,500의 현금 확보, 이런 차원이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가파르게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계속 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전반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향후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상당히 바이오시밀러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차원에서 최근의 변동성은 한 번의 단기 변동성이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번에 블락딜에 참여한 참여자의 90%가 외국인이에요. 예. 경쟁률은 4대 1입니다. 그들이 왜 참여하고 왜 4대 1로 경쟁률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지 살려고 않을까요? 하는 쪽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성 주목하셔야 된다. 코스닥 쪽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 트레이딩이든 좀 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RFHIC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에코프로비엠 좀 짧게 트레이딩, 예. 바디텍 매드는 지금 진단 키트잖아요. 예. 조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구간으로 시즌과 함께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좋은 펀더멘털 상으로 좀 유지가 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RFHIC, 한국사이버결제, 에코프로비엠 살짝 트레이딩. 자, 오늘은 제가 좀 급등하는 종목을 말씀드릴까요? KINX. 투자 포인트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예.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보안적인 측면이 더 부과되는 거죠. 이 KIN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횡보를 좀 보면 과천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레이딩 관점 충분히 유효하고 이런 좀 종목들은 좀 짧게 트레이딩하면서 추세를 따라가시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대로라면 셀트리온은 어제 떨어질 때가 매수 기회였네요. 예. 네. 계속 들고 가자라는 관점. KINX는 클라우드 관련주 이제 이 트렌드의 흐름에 맞는 기업으로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 기억을 해보고요. 기관은 어떤 종목 사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센트럴모텍이네요. 이게 자동차 부품 쪽인데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눈에 띄고 코스닥 쪽에선 지어소프트, 아모그린텍, AP시스템, 바이오 쪽도 있고 IT 쪽도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관 순매수 종목에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알루미늄 휠, 센트럴모텍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꾸준히 성장 가능하니까 모아가는 종목으로 대단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어소프트, 예. 그죠? 새벽 배송. 예, 요즘 뭐 트렌드상으로 주목이 되고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죠. 아모그린텍, 예, 주목이 되겠습니다. AP 시스템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OLED,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접었죠. 예. 접는다고 했죠. 그러면 OLED 업종이 주목이 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탑 엔지니어링, 힘스, 필 옵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는데 AP 시스템 주목된다 말씀드리고 강스텐 바이오 트레이딩, ABL 바이오 트레이딩, 예, 바이오 섹터들 주목을 계속해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움직이는 섹터는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항암 면역 치료제다라고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새벽 배송해서 오아시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지어소프트가 오늘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흐름 놓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